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제가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좋은 기분이 최고의 건강법.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싫은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건강한가요? 저의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으면 대부분 놀라곤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의 저는 내가 건강한가? 라거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다들 동년배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참지 않고 하면서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을 따름이죠. 바로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예방을 위해 두뇌 트레이닝이나 퍼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두뇌를 쓰고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재미있나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무엇을 위한 건강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삶은 건강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저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혈압이 높아져 저염 된장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탈수 증상 예방을 위한 염분 보충제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더하고 빼면 결국 제로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엇을 위해서 맛없는 저염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저 맛있는 된장국을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관리하고 관리받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검진 결과보다 내 기분이 어떠한가가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 저도 100%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큰 병은 없지만 잔병 치료는 계속되고 있고 매일 잊지 않고 약도 챙겨 먹습니다. 물론 병이 없는 상태가 가장 좋겠지만 이 나이가 되면 잔병 하나 둘쯤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것에 주의하면 될까요? 100세까지 사신 어머니를 담당하던 주치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건강하고 기분 좋게 지내고 계신 분께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주치의는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낫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지만 100세 가까운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이 드셨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께 쓸데없는 짓을 하면 오히려 가여운 일이죠. 살아계신 동안 어머니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해드려야지 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던 때여서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당시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말이 100번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봐주고 계신 주치의도 아주 낙관적입니다. 검진 결과를 물으면 늘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시원스레 대답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에서 기분이 우울했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마음에 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검진 결과에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고 즐겁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제가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기상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식사 시간도 불규칙합니다. 저는 무엇을 먹을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먹을 따름입니다. 영양의 균형을 걱정해 본 적도 없거니와 건강식품 등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체중도 체형도 예전과 다름이 없네요. 할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니 열량 소비가 많아서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뒤로는 식사 때마다 요리하는 게 귀찮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요리를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금방 실증을 내는 성격이라서 같은 요리도 재료를 통해 맛을 바꾸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기심에 따라 이것저것 먹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성격상 걷기 위해서 외출하자 라고 마음먹으면 결국 힘들어져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운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운동하고 있네 라는 식이 될 테니까요.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 잘 되지 않은 일을 실패라고 합니다. 제 사전에서는 애초에 실패라는 말을 오래전에 지워버렸지만 잘 되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긍정감이 낮은 젊은이가 많다는 말도 들립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며 낙담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그보다는 오늘 이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못해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다. 환갑이 넘어서 컴퓨터를 샀고 81세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할 수가 있지? 라며 놀랍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특별히 큰 결단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지털 기기와 관련해 뭔가를 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특별히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 앱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완성했다 해도 애플의 승인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앱을 만드는 경험을 하며 즐기고 공부한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앱을 만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애플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애초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건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다 라는 생각이 신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카세트를 쓰던 시절 워크맨이 나왔을 때 사람과 음악의 관계성이 달라졌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전부 다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전부 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굳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길고 계속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실패했다, 좌절했다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나이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실패는 없다. 실패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인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끝이 없어. 애플의 팀 쿡 CEO와 포옹하는 장면이 방송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서일까요? 어찌된 일인지 맞짱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학생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지금도 독학으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상에어도 불안한 수준입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CNN의 질문에 대답하고 해외에서 강연을 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건 유능한 통역사를 둔 덕분입니다. 제 통역사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글 번역기입니다. 컴퓨터건 앱이건 거기에 문장을 넣으면 즉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게임 앱 히나던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도 에러 메시지도 전부 영어라서 뜻을 모를 때는 복사해서 붙이는 기능을 써서 구글 번역기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단순 명료한 문장은 번역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설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이 미묘한 이야기나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는 그대로 번역하면 지장이 있겠지만 사용 설명서나 입문서 정도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완벽을 추구할 게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저처럼 어찌어찌 해결됩니다. 저의 모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영어를 조금 틀리는 정도는 귀여운 실수라고 말합니다. 부디 구글 번역기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재미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물건도 그 위에 더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한 물건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거든 과거의 나와 하자. 이것이 저의 지론이 되었습니다. 비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겠네요.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기본적으로 매일 약속이 있습니다. 원래 친구를 금방 사귀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맨션에는 살가운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어요. 항상 외출하는데 맨션에서도 친구를 사귀셨다고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싶다면 누군가의 제안이나 부탁을 가능한 한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레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외국인과의 교류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겠지만 시어머니나 상사와의 관계도 다양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요점은 서로 다르다는 걸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공유하려 하지 말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치는 게 좋습니다. 공감이 가는 범위 내에서 교류를 해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이와 직함에 갇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흥미를 갖는 분야나 내용이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저와 같은 연령대라면 건강 문제라든가 잘 듣는 약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느냐 아니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이 한층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와카미야 마사코 저자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란 책이었어요. 양은신 번역하고 옮기셨고요. 가나 문화 콘텐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마 뉴스나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81살에 애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 분인데요. 난이도가 어찌됐든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60, 70만 해도 약간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수용해서 막 계속 클럽 활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그냥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귀찮은 배움 이런 게 생기면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매번 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컴퓨터라는 걸 처음 배우면 이제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타자 치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리를 못 외우면 하나씩 보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블 클릭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더블 클릭 따닥 하는 건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따닥 이게 잘 안 돼서 좀 애를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에서 심지어 타자치기 이런 시험도 봤던 것 같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저도 처음엔 잘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뭐 안 보고 재빠르게 막 치는 그런 스킬이 생긴 거지, 뭐 원래 그냥 잘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참 그걸 생각하면 80이 넘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생각을 하신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를 떠나서 난 뭔가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시작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더듬더듬하지만 이건 내가 80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처음 뭔가를 배울 땐 실수도 하고 좀 느리게 뭔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100세 정도까지 사셨다는 걸 보면 좀 유전적으로도 건강하신 특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마음부터 육체적인 건강까지 굉장히 되게 부러운, 나중에 제가 80이 된다면 이렇게 나이를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참 이런 할머니가 근처에 계시면 자주자주 뭔가 속상한 일 있거나 즐거운 일 있거나 뭔가 얘기 나누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다, 차 마시러,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와, 정말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참 되게 쉽게 쓰였는데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이었어요. 맞잖아요. 막 저도 억지로 하는 거, 뭔가 단순히 뭔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끼워넣었던 취미나 좀 습관 같은 건 다 빼버렸거든요. 이 책을 보고 했던 건 아니고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 쓴 일을 버려라, 제이슨 프라이더와 같이 쓴 책인데요. 이 두 분은 리워크라는 책도 쓰셨어요. 둘 다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일을 버려라 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 그때 많이 정리했어요. 쓸데없는 일 같은 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단지 뭔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생각만 하면 짜증이 확 나는데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빼버렸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은 훨씬 편하고, 아 진짜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나중에 다시 할지는 모르겠는데 브릴리언트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게 영어로 이제 공학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처음엔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내가 이걸 매일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계속 좋아지겠지? 근데 이게 점점 의무가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영어로 읽는 것도 짜증나고 영어로 수학을 푼다? 어쩌면 제가 유료 결제를 안 하고 무료 문제들만 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쾌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제 번개 모양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나중에는 이거 잠깐인데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별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내 스킬을 쌓는 거잖아. 이런 의도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짜증이 나고 있었고 무료인 상태였어서 사실 뭐 습관을 끊는 건 되게 쉬웠어요. 일을 버려라 라는 걸 읽고 그 습관을 딱 삭제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억지로 그걸 막 채우기 위해서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고. 그래, 맞다. 과정이 즐겁지 않은 일이라면 그런 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공부하자. 그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매일 스트레스 받느니. 그리고 막 쓰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누워서 핸드폰으로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자꾸 암산으로 막 하는데 잘 안 될 때 스트레스 받고 종이랑 펜을 또 꺼내러 가는 것도 싫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게으른 인간의 브릴리언트 앱 실패기를 막 말하는 기분인데요. 나중에 진짜 또 흥미가 생기면 그때는 아마 유료로 결제를 해서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당분간 안 하고 싶어요. 이걸 또 막 나쁘게 생각하면 나는 이런 것도 하나 끝까지 못하는 인간 이럴 수 있는데 이 와카미야 마사코 저자가 한 말처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가 별로면 그냥 관두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또 그게 후회가 되지 않네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브릴리언트 앱 깔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료 버전 문제들만 보시면 저랑은 다르게 장기적으로 길게 해나가시면서 삶의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라는 책이었어요. 정말로 읽고 나면 나이 드는 게 전혀 스럽지 않은 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